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10년 묵은 원한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11일 오전 9시였습니다. 50대의 여성 서 씨가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5세의 남성 김 씨를 상대로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남성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염산을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휘두른 흉기에 오른팔에 자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 남성 김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주민인 여성 2명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 씨가 뿌린 염산에 이 주민 여성 두 분, 이 전 씨와 강 씨가 각각 얼굴과 발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고요. 아우 세상에. 이 1도 화상을 입으신 이 두 분은 이 범인인 서 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 세 명은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 범인이 서 씨 옥상으로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현재에는 특수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거 염산 테러인가잖아요. 염산 테러. 네, 염산 테러죠. 네. 이 인연이요 정확하게 11년 전으로 갑니다. 아하. 이들은 고용 관계였는데요. 네. 피의자 서 씨가 그 피해자 김 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그 원장으로 취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2018년에 난 금전적 피해도 받고 정신적 피해도 봤으니까 이를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피해자 김 씨한테 보상을 요구를 한 거죠. 아하. 근데 피해자 김 씨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난 법적으로 나가겠다. 네.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서 서 씨의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박으로. 아, 협박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서 씨는요, 염산 1리터의 병하고요. 네. 그다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갑니다. 하하. 그래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김씨 네. 피해자 집에. 그러고 나오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하하. 자신이 뭔가 이 학원, 애초에 50대 여성이요. 75세 된 학원 이사장의 그 학원의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금전적, 고용관계 때 금전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상해달라.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레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협박죄로 고소했고 실제 벌금형이 처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분을 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랑 피해자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고용관계에 있었어요.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그 피해자분이. 네네. 네, 학원 운영하면서 이제 이 가해자가 학원의 원장으로 고용이 됐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좀 분쟁이 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소송 와중에 그 어머님이 그 가해자의 어머니죠.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그 뭐 협박한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그걸로 벌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앙심 품고서 걔랑 이렇게 염산 준비해가지고 이제 범행이 된 거예요. 염산을 뿌렸잖아요. 같은 층에 이제 계시다가 염산 뿌리는 거에 맞으신 거예요. 그 두 분은 이제 관련은 없는 분인데 네.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랬거든요. 한 분은 이제 원래 당사자분은 이제 찔리시고.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애초에 이 50대 여성, 그러니까 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의 따님이 되겠죠? 이 사람은 그때 학원에 그 원장으로 있을 때 무슨 피해를 봤다는 걸고 지금 나온 건 되게 두루뭉술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네. 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뭐 갑질일 수도 있고 아하.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성이 자신이 충분히 그 억울한 거를 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염산을 뿌리고 이제 이런 범행을 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하. 이건 일종의 사적 보복이거든요. 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령 조금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적 보복을 하면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아니 또 생각해보세요. 염산을 맞은 이 주민들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하면 또 이 여자한테 염산을 뿌려야 되나요?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법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던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주민분들 두 분요, 지금 화상을 입으셨어요. 얼굴과 다리 등에요. 정말 염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김동철 교수님, 아니, 염산을 가지고 테러를 할 생각,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생각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범죄 유형들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범죄가 이제 그 분노 범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분노 범죄는 뭐냐면 격강된 분노가 계속 내면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네. 쌓여 있다가 극단적인 어떤 형태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인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어떤 방아쇠가 빵 터지면서 네. 결과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아하. 자, 이게 염산 테러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인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염산 테러를 할 정도로 격양이 되어 있을까? 네.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예전부터 이게 억눌려 와 있던 감정, 네. 지금 이제 관계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로 보입니다. 네. 자, 재단 이사장이고 네. 그리고 고용된 원장이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네. 중간에 소통 창구가 없이 네. 개인이 뭔가를 계속 억눌려 있다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네. 뭔가 창구가 없는 거죠. 소통해 줄 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네. 뭔가를 만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가 폭발이 돼서 이런 네. 아주 끔찍한 문제가 만들어졌다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당시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람을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검거 당시에 보니까 염산 1리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대요. 이 정말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 이 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염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양을 뿌렸는지에 따라서 그 상해가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 사람이 옥상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일반 아파트의 다른 주민에게까지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수 상해 혐의이고요. 이 아하. 특수 상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네. 때문에 적용되는 범죄로서요. 현재 네. 특수 상해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특수상해 정도에서 끝났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여러분, 예전에 무슨 황산 테러다, 염산 테러 여러 차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죄값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북의 한 요양원에 입원해 계셨던 한 할아버지는요, 네. 가끔씩 집에 오시면 다시 요양원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셨는데요. 아. 이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요양원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하. 할아버지는 이 요양원에 정말 안전히 편안해 계신 줄만 알았는데 네. 요양사들로부터 이 할아버지가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아유, 거예요. 세상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장면,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요양사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좀 저항도 해봤는데요. 요양사는 계속 과격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할아버지에게 분무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양말을 벗기고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불로 감싼 뒤 계속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뭐 물 같은 걸 이렇게 좀 닦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걸 좀 거두려고 하니까 이것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할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폭행을 합니다. 누가 들어왔네요? 한 사람이 들어왔죠. 다른 요양사였어요. 네. 다른 요양사는 좀 다를까 싶었는데 저 폭행을 오히려 거들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벽에 밀쳐져서 계속 폭행을 당했고요. 네. 이제 아까 벗겼던 양말을 할아버지가 다시 신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양사가 다가오는데 이 요양사를 좀 이렇게 붙잡는 듯한 행동을 보이니까 요양사가 다시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도 해보지만 아무래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무기로 이제 뿌렸던 그 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할아버지가 지금 그 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마저도 요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에서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옷도 지금 강제로 벗기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 장면. 그렇습니다. 네. 뭐 바지까지 이제 벗기려고 했었죠. 할아버지의 젖은 바지를 벗기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방 안에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네. 요양원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원장은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리기는커녕 할아버지를 폭행하고요. 이렇게 아유. 할아버지를 아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이 요양원장이 손을 올리고 할아버지를 훈계하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CCTV에 가족이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홍순빈 아나운서. 저 어르신이 80대 아, 노인이었는데요. 80대세요? 그렇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아하. 이 요양원에 입원해 계셨던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럼 당시에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좀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양보호사들이 처음으로 폭행을 시작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중간에 들어왔던 저 남자 원장이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네. 오히려 들어와서 말리지는 않고 이 폭행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화가 나기는 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노인을 자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 CCTV 영상을 봤을 때 과연 노인을 자제시키려고 한 행동인지 그것에 대한 원장의 얘기를 저 할아버지의 자제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네. 이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85세예요. 이 요양원에서 지금 한 1년 전에 입원해서 1년 가까이 저 요양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앞서서 홍순빈 아나운서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불 뒤집어 쓰고 폭행했고 머리 잡고 내팽겨치고 분무기로 분사하고 요양원 원장까지 양손으로 폭행하고 이러한 영상이 10분간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 설명에도 이제 이 어르신이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가끔씩 가족들 얼굴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집에 오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평소에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가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멍이 들어 있으면은 그 왜 그러냐 물으면은 뭐 어른들끼리 뭐 싸웠다 아니면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르신들끼리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고 이게 멍들고 얼굴에 상처라든지 막 입술도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러고 생각했지 직접 폭행한다 하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죠.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엄마. 지금 전 식구들이 지금 뭐 정신도 아니고 너무 분해가지고 힘들 수가 없어요. 가족분의 얘기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영상 보고 김동철 교수님 울고 불고 난리 나셨대요. 이게 이제 제가 보고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은밀한 폭행입니다. 자, 이 은밀한 폭행이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한 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피해 소식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정말 사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황하나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A씨랑 같이 죄송합니다.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정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수원 남부경찰서에서요. 수원지방 법원으로 일단은 검찰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으로 송치가 됩니다. 되기 전에 이제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고요. 글쎄요, 그전에는 육성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2번 정도 했습니다. 죄송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 황하나 씨한테 지금 들어야 될, 황하나 씨한테 밝혀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약건도 있고요. 앞서 제가 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지금 박유천이라는 사람, 한때 연인이었던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마약 관련해서 생사를 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자신한테 마약을 권유한 사람이 박유천 한때 연인이었던 박유천인지도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진실 말해야 돼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 부분은 박유천 씨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관련해서도
진짜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 박유천 씨도 같이 했다고 했는데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절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하하. 박유천 씨가 가서 검사 받으면 돼요. 마약 검사 받으면 됩니다. 기자회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네.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뭔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자신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철저히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황하나 씨의 검찰 송치 얘기는 오후 와이드 시간과 그리고 MBN 정통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지금 요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폭행, 어르신 폭행 사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동철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밀한 폭행인데 자, 치매 노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행, 이게 이제 은밀한 폭행입니다. 아하. 그 피해자들은 말할 수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약자에게 어떤 가해를 하는 행동. 근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이런 문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그런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묵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요양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족분들 얘기가 그랬잖아요.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폭행의 강도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폭행의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또는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멍의 색깔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멍의 색깔이 보라색인지 아니면 파란색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들이 교차가 되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상습적인 거라고 할 수 그래요?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반응들이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폭행 시간이 10분입니다. 네. 보통 첫 번, 한두 번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주위에서 그랬다면 아마 말려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습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족분들은요, 분통이 터지기도 하지만요, 왜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우리 아버지가 당해오고 오셨을까? 근데 왜 우린 그걸 못 알아챘을까? 몰랐을까? 자책감도 많으실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니까 금방 했는 거는 이제 기억을 못 하시니까. 집에 오시면은 안 가려고는 그랬어요. 나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은 가실 때마다 나 집에 안 간다. 나 우리 집에 있을란다. 다시는 안 갈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뭐 우리도 맞았다고 생각 아이템 때리거나 물어보도 안 했고 전혀 이런 생각을 상상도 못 했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법보다 주먹이 먼저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김동철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이 가족분 얘기 마지막에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그런 심리가 들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이제 가족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들인데 네. 이게 사실 치매 환자들은 사실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하고는 싶으나 네.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양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진짜 보호 관찰 이걸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아예 대놓고 폭행을 하는 행동들을 가족들이 봤으니까 정말 죄책감도 상당히 클 거고 네. 그리고 정말 어디를 믿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마음 때문에 네. 상당히 가족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저 어르신, 아버지란 저 분을 그냥 가족들이 모시면 되지 왜 요양원에 보내냐 하시겠지만요. 저도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을 이 몇몇 가정을 지켜봤는데요.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을 같이 뭐랄까요? 부양한다는 거. 이게 그 집안의 일상이 다 파괴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가정이 다 마비될 정도로 힘든 게 사실은 치매 가족의 어떤 수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가족들한테 어떤 따가운 시선만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네. 가족분 얘기가 오죽하면 법보다 주먹 먼저 나가고 싶대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끔찍하고 또 죄책감이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어린이집에 애를 보냈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애기입니다. 근데 애기가 어린이집에 정말로 가기 싫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징후가 있으니까 애기가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도 집에 있겠다, 요양원에 가기 싫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미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말씀을 못 하셨던 겁니다. 네네. 그때 좀 징후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가기 싫을 때는 CCTV를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양원 원장 앞서 폭행도 가담했고 그다음에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뭔가 훈계조로 어르신한테 다그쳤죠. 그 원장이요. 이런 후한무치한 짓까지 했다네요. 가족 얘기 들어보시고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원장님이 그렇게 입마감 하려고 일부러 왔었어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좀 TV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긴 안 하고, 몇 개를 찍어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어르신이 좀 가격하게 가길래 제압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에 조사가 나오면은 좀 말씀을 좀 잘해달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별거 아닌 것식으로. 근데 우리가 정말 인터넷 이걸 보니까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아버지가 조금 심해갖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어이도 없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으로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사건 무마,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원장이 CCTV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이 원장이 어떤 의도였는지 제가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한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가족들에게 설명하려고 갔다라고 아주 좋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행동들이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족분이 이렇게 말하죠.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사과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피해자 가족에게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양원 원장이 와서 나중에 경찰 조사가 나오면 말씀 좀 잘해달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정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동기를 설명하는 걸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입막음과 네. 뒤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입막음 욕으로 얘기해.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입막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장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자신이 설사 가담을 안 했다고, 이 원장은 가담도 했어요. 설사 가담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가서 오히려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맞아요. 해야지. 네. 그렇지 않은 이 행동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조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폭행했던 그 요양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 요양원 원장은 폭행 당일에 자체 징계위를 열어서 요양사들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개월 감봉이 전부였어요. 네. 뭐 경찰에 알린다거나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 이 요양사들을 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요양 원장과 요양사들이 그때서야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참 이걸 뭐 이 정도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찰이 지금 CCTV 전체를 수거해 가서 일단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 이 사건 정말 어떻게 드러날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